저는 30년째 신경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매일 뇌 MRI를 들여다보며 느끼는 건 단 하나,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침, 누구나 평범하게 시작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 뇌 건강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70세 초반의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름은 박선호 씨,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는 집 앞 슈퍼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응급 MRI를 찍었죠. 화면에 나타난 건 작은 검은 그림자. 그것은 뇌허혈 발작의 흔적이었습니다. 잠시 피가 통하지 않아 뇌의 일부분이 질식한 겁니다. 놀라운 건 그가 가진 기저질환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뇌가 멈췄을까요? 그 답은 그의 아침 루틴 속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 열고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좀 보다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 늘 하던 대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물은 드시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전 물은 잘 안 마셔요. 대신 커피를 마십니다. 이 환자는 밤새 수분을 잃은 채 바로 카페인을 섭취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평균 40만 6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런데 수분 보충 없이 아침을 시작하면 피는 진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가 들어가면 혈관이 더 수축하죠. 결국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수천 개의 뇌세포가 조용히 죽어갑니다. 문제는 아무 증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박 씨는 단 7초 동안 말이 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7초는 뇌의 한 구역이 죽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잠깐 어지러웠다고 표현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뇌의 경고입니다. 며칠 후 그는 퇴원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커피가 나쁜 줄 몰랐어요.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 줄도요. 사실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환자를 한 달에 수십 명 봅니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줄이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첫 30분을 허투루 보낸다는 겁니다. 뇌는 밤새 쌓인 독소를 아침에 씻어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독소는 그대로 남아 뇌 속에 쌓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즉, 아침의 첫 한 잔이 뇌의 세탁기 스위치인 셈이죠. 박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커피는 나중에 드세요. 기상 후 30분은 반드시 물만 드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눈빛 속의 후회와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그가 평생 해온 습관이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며칠 뒤 그는 직접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나가니까 머리가 맑아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회복이 느리지만 분명히 변화를 기억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단 일주일만 습관을 바꿔도 뇌혈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약보다 수술보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큰 치료가 되는 경우를. 그 시작이 바로 아침의 첫 숨, 첫 한 잔, 첫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커피입니까? 아니면 물입니까? 찬 공기와 피로 속에 뇌를 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뇌의 리셋 버튼입니다. 그 버튼을 잘못 누르면 뇌는 조용히 고장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그건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직 경고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약도 수술도 없이 회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변화. 그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에 첫 30분을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병원 진료실로 향하기 전 항상 커피 향을 맡으며 걷던 사람이었다. 의사인 저조차도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한 잔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8시 40분 외래 진료 중이던 내 앞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3세 박정희 씨, 평생 카페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환한 미소, 단정한 차림, 활기찬 목소리.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자주 멍해요. 손이 자꾸 떨려요. 그냥 나이 탓이겠죠? 저는 습관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침에 뭐 드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커피요. 30년 동안 아침은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죠.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뇌 MRI에 희미한 흰 점들이 보였습니다. 미세어 혈성 변화, 즉 뇌 속 실핏줄이 조용히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전 커피가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던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문제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뇌를 깨우는 게 아니라 뇌를 조용히 조여버립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관은 느슨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그 혈관들이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특히 뇌로 향하는 모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죠. 그곳이 조여지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됩니다. 결국 뇌는 몇 분 만에 극심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박 씨의 뇌에서도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각성을 유도하지만 그 대가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순식간에 올리고 뇌의 실핏줄을 찢어 놓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희미한 부분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하루 한 잔씩 30년 그게 쌓인 겁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커피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타이밍이 잘못된 겁니다. 아침 공복에는 뇌가 이미 탈수 상태예요. 물 한 잔 없이 커피를 마시면 기름 없는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 그리고 1시간 뒤 식사 후에야 커피를 마셨습니다. 단맛을 줄이고 카페인 양도 반으로 줄였죠. 3개월 뒤 재검사 날 그녀는 놀라운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됐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뇌혈류량이 20%나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커피 향이 아니라 물 끓는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나 역시 아침마다 커피를 찾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도 결심했습니다. 나부터 바꾸자. 그 다음 날 저는 병원 출근 전 습관처럼 커피포트를 켜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처음엔 밍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통이 줄고 오후에 피로가 덜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고마워하는 느낌이었죠. 의사로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약보다 수술보다 습관의 타이밍이 병을 만든다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눈이 번쩍 뜨이지만 금세 피로해진다면 그건 커피가 아니라 뇌의 비명입니다. 뇌는 소리 내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깐 어지럽다, 갑자기 말이 꼬였다. 이런 순간들로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나도 아침엔 커피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커피를 마시기 전 물 한 잔이라도 드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건 뇌에게 커피가 아니라 탈수와 긴장을 동시에 주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씨의 뇌는 지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MRI 속 흰 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병변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보다 물을 먼저 드세요. 그게 진짜 리셋이에요. 저는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침 첫 한 잔은 커피가 아니라 물입니다. 그게 뇌를 깨우는 진짜 첫 숨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언젠가 기억이 끊기고 말이 흐려지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뇌는 침묵 속에서 죽고 습관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이제 커피의 시간을 바꾸십시오. 기상 후 45분 물로 뇌를 깨우고 식사 후 2시간 반 뒤에 커피를 마시세요. 그 단순한 변화가 당신의 10년 뒤 기억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이 한마디만 떠올리세요. 뇌는 물로 깨어나고 커피로 마비된다.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뇌혈관 환자들을 진료하며 늘 같은 패턴을 보았다. 술, 담배 안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식탁을 보면 답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국 한 그릇. 그 단순한 습관이 뇌를 서서히 썩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외래에 72세 여성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명순 씨, 부산 출신으로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녀는 한쪽 팔이 저리고 말이 꼬여서 왔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뇌의 백질 부분에 작은 점들이 수십 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수님, 이건 뇌의 미세경색입니다. 아침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죠? 그녀는 놀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국을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된장국, 김치찌개, 멸치국 평생 그래 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환자 10명 중 8명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염분 과다가 아닙니다. 혈관의 벽을 밀어 찢어내는 압력입니다. 뇌혈관은 종이처럼 얇습니다. 그런데 고농도의 소금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포 속 물을 끌어냅니다. 그 순간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며 혈압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그 압력은 마치 소금물에 잠긴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뇌 속 실핏줄을 하나둘 찢어버립니다. MRI 사진 속 명순 씨의 뇌는 실핏줄이 끊긴 자리마다 희미한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조용한 폭발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루 3번, 국물 2그릇. 그게 30년이면 3만 번의 폭발입니다. 명수님, 된장찌개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권장량은 5g이죠. 그럼 전 하루 3그릇이니까.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4배를 드신 겁니다. 소금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뇌혈관을 노립니다. 그 염분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 끼어들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동맥경화. 한번 굳은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굳은 벽이 작은 혈전 하나에 막혀버립니다. 그날 아침 정명순 씨의 뇌가 바로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에 국 한 그릇. 그게 그렇게 나빴나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명수님. 그 국 한 그릇이 20년 동안 뇌를 조금씩 갉아먹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소금 대신 표고버섯, 양파, 마늘로 국물을 내고 된장 대신 들깨와 참기름, 다시마, 물로 감칠맛을 냅니다. 김치는 흐르는 물에 3번 헹구고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하셨지만 3주 후 그녀의 혈압이 안정되었고 2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뇌혈류량이 15% 늘었습니다. 무너졌던 얼굴빛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명수님, 국이 그리워지지 않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국물이 아니라 숨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국 한 그릇을 버리고 삶을 얻은 사람. 그녀는 지금도 병원 건강 프로그램에서 저염 식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식탁엔 여전히 따뜻한 냄비가 있지만 그 속에는 소금 대신 버섯과 채소의 향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나쁜 음식이 아니라 익숙한 음식이다. 익숙함은 방심을 낳고 방심은 병을 만든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나요? 그 한 모금이 바로 뇌의 벽을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짠맛은 혀가 아니라 뇌를 중독시킵니다. 뇌는 짠맛을 쾌감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더 짜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은 오르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는 건 밥인가 병인가? 소금은 입에서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뇌에 남습니다. 된장국의 향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국물은 버리고 생명을 남기세요. 짠맛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순간 뇌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 순간부터 치매는 멈추고 기억은 다시 깨어납니다. 뇌는 소금에 썩고 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당신의 국물 한 그릇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병원 진료를 마칠 때면 책상 위에 물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 뇌가 충분히 숨을 쉬었을까? 사람들은 물을 입이 마를 때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입보다 훨씬 먼저 말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끊기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얼마 전 65세 강인자 씨가 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부지런히 일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띵해요. 검사 결과 뇌혈류량이 정상보다 40%나 낮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물은 잘 안 마셔요. 그냥 아침에 주스 한 잔, 점심엔 커피, 저녁엔 국으로 때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자님, 그건 수분이 아니라 당분과 염분이에요. 뇌는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뇌의 연료이자 세탁기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즉, 물이 줄면 가장 먼저 뇌가 고통받습니다. 밤새 우리는 숨을 쉬며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커피를 마시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피는 진해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 그 결과 미세혈관은 막히고 뇌는 마치 물이 끊긴 논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분이 3%만 부족해도 뇌혈류가 30% 감소하고 기억력은 25% 떨어집니다. 단 2%의 탈수로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탈수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인자 씨의 MRI에는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살짝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목말라서 쪼그라든 겁니다.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만 잘 마셔도 나아질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뇌는 늦게 아프지만 한번 물을 얻으면 금방 회복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마셨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피부가 맑아지고 머리가 덜 무거웠습니다. 3달 후 재검사에서는 뇌혈류량이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 마시는 게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이젠 커피보다 물이 더 그리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물 부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탈수는 조용히 뇌를 녹슬게 만듭니다. 물의 결핍은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혈액이 진해집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미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작은 혈전이 생깁니다. 둘째, 뇌세포가 쪼그라듭니다. 세포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셋째, 독소가 쌓입니다. 물은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성 단백질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74세 남성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하루에 커피 3잔, 맥주 1캔 마시는데요. 그럼 물은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물을 빼앗긴 겁니다. 커피와 술은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요. 그분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개월 뒤 실제로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 6잔의 물을 정확히 지켜 마셨습니다. 그리고 6주 후 혈압과 뇌혈류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도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뇌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보다 먼저 작동하는 치료제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이 하루에 뇌를 세척하고 밤에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커피? 약? 아니면 휴대폰? 그 사이에 물 한 잔은 있었나요? 만약 아니었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도 목말라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조한 뇌의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마시는 건 생존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300ml만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습관 하나로 뇌의 산소 공급이 30% 늘어나고 혈압은 안정되며 치매 위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강인자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엽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커피 향으로 하루를 깨웠지만 이젠 물 한 잔으로 내 기억을 깨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내가 평생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뇌는 물로 기억한다. 물이 끊긴 순간 뇌는 잊는다. 당신의 뇌가 오늘도 조용히 목말라 있다면 이제는 그 갈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물을 잊은 하루가 기억을 잃은 인생이 됩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종종 그 장면을 봅니다. 아침 일찍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물 한 모금 없이 약 봉투를 꺼내 입에 털어 넣는 모습. 그중엔 진통제, 혈압약, 영양제, 심지어 건강보조식품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침에 약부터 챙겨 먹어야지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약이 정말 당신을 살리고 있을까요? 며칠 전 69세의 최은숙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눈이 핑 돌고 말이 어눌하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MRI를 찍자 뇌 안쪽에 작은 출혈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매일 건강 챙기려고 아침에 약 먹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저는 약봉투를 살펴봤습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모두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녀는 공복 상태에서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그 순간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도구로 변했습니다. 공복의 위장은 방어막이 거의 없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물질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위 점막이 손상되고 약 성분이 직접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뇌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아스피린의 항응고 성분은 공복일 때 혈관의 미세한 틈을 확장시켜 출혈을 유발합니다. 그게 바로 최은숙 씨의 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단 한 알의 진통제가 조용히 뇌의 모세혈관을 터뜨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약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복의 약은 뇌를 깨우는 게 아니라 뇌를 질식시킵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공복일 때 약을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간과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해 독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독성은 가장 약한 기관부터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뇌의 모세혈관입니다. 뇌는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그 흔적이 평생 남게 됩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에 약을 드실 때 꼭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죠?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빈속에 먹어요. 그 웃음 뒤에는 이미 진행 중인 뇌 손상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72세의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3년째 아침마다 먹습니다. 덕분에 통증은 줄었지만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검사 결과 그는 경도 인지장애 초기였습니다. 그의 해마 부위가 미세하게 위축돼 있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진통제 성분이 뇌의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지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를 삼키는 사람들, 그들은 건강을 챙긴다고 믿지만 사실은 위와 뇌를 동시에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의 기름 성분은 위산과 만나면 산화되어 독성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전을 만들고 결국 뇌혈류를 방해합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이 조용히 뇌를 공격하는 아이러니. 저는 매일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최은숙 씨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퇴원하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약을 언제 먹는지가 더 무섭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약을 식후 1시간 뒤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찾아온 그녀는 표정이 훨씬 밝았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가볍고 기분이 안정돼요. 약의 부작용이 이렇게 사라질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습관이 바뀐 것입니다. 타이밍 하나가 생명을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의사가 처방하지만 도구로 만들지는 마세요. 공복에 먹는 약은 뇌의 미세한 틈새를 파고드는 망치입니다. 그 망치가 한번 내리치면 기억력은 떨어지고 집중력은 흐려지고 감정은 불안정해집니다. 아침에 약을 꺼낼 때 이 한마디만 떠올리세요. 위가 비었을 때 약을 삼키면 뇌가 대신 상처를 삼킨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약을 드셨나요? 그렇다면 식사 후였습니까? 아니면 공복이었습니까?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 기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물 없이 시작한 아침이 뇌를 말리고
둘째, 공복 커피가 뇌혈관을 조이고, 셋째, 짠 국물이 실핏줄을 터뜨리고, 넷째, 물 부족이 뇌를 쪼그라뜨리고, 다섯째, 공복의 약이 뇌를 찢어 놓는다. 이 5가지를 버리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죽습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약은 식후에 천천히 드십시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인생을, 가족을 지켜줄 겁니다.